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 유튜브에 이어서 한국 분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데 왜 일본 여행을 가는가? 그 중에 절반은 음식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일본 음식을 우리 한국 음식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본 음식의 특징점은 뭔가?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일본 음식이 아주 잘 맞지만 그래도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세세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음식의 기본 밥상은 일즙삼채입니다. 그러니까 된장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3가지 정도의 찌개모노라 그러는데 절인 거죠. 이런 3가지 정도의 찌개모노. 거기다가 이제 일즙삼채. 만약에 이제 일식 3찬, 4찬 보통 이러는데 거기에 사시미가 조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찌개모노, 그 다음에 구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기본 밥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일본 음식이 한국 사람들 입맛에 왜 맞느냐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 음식을 일반적으로 즐기는 법을 우선 한국 사람들이 아시고 가시는 게 훨씬 한국 사람 입맛에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일본 음식을 즐길 때는 우선 눈으로 즐깁니다. 눈으로 봐서 이 계절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우선 식기도 중요하죠. 식기가 그 계절에 맞는 식기가 나와야 되고 또 야채가 그 계절에 맞는 야채 또 음식도 그 계절에 맞는 음식. 그래서 눈으로 일단 색깔로 즐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냄새, 향기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구이, 절인 거 이런 걸 향으로 또 이 야채 같은 경우는 향으로 맡아서 즐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으로 맛을 즐긴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와 같은 일본 음식 즐기는 법은 소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이 뚜렷하고 또 신선도가 좋기 때문에 소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색깔, 향기, 맛의 콤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일 음식 요리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면입니다. 재료면에서 일본은 한국 음식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야채 조림류가 많습니다. 야채를 조리는 그런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극적인 걸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같이 마늘, 그 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맵고 이런 뜨겁고 이런 자극적인 게 별로 없고 야채류가 사시사철 풍부해서 이런 야채류로 주로 계절을 대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재료, 신선도로 승부를 보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 음식 차이에서 일본은 많이 일본식화했다. 한국 음식이 가면 일본 음식의 거의 이 중간 정도 레벨에서 일본 음식이 화돼 있고 중국 음식도 일본 음식화돼 있고 그리고 저기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음식도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로 일본식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김치나 불고기를 들 수가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불고기를 이렇게 석쇠에다가 이렇게 얇게 썰어서 하는 경우보다도 대부분 다른 부분으로 고기를 데피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석쇠에다 하는 이런 부분 또 김치도 일본 사람들 입에 맞게 맵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 이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본의 화혼양제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은 일본 그 다음에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서양 거. 그래서 화원양제 정신이 일본 음식에도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식감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씹는 것을 선호하죠. 대표적인 게 우리 사시미죠. 그리고 또 홍어죠. 일본인들은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일본에서 초청을 할 때 아주 좋은 고급 일본식 사시미를 대접해도 한국 사람들은 좋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부드러운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걸 최고로 사시미의 최고로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씹는 맛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건 그냥 입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건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시미를 먹어서 이게 내 입에 맞다 이렇게 하는 건 대부분
중류, 상류 일본 사시미가 아니고 중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뜨겁지 않습니다. 일본 음식은 대부분 뜨겁지 않고 한국 음식은 뜨거워야 되는데 또 일본 음식은 담백하다. 이런 식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 하나 한일 음식 요리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식사 도구입니다. 일본은 젓가락만 사용하죠. 대부분 물론 일본도 수저를 사용합니다. 수푼이라고 하는데 랭게나 수푼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도 사지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근데 젓가락은 일본 음식 젓가락은 뾰족하죠. 왜? 생선을 이렇게 파헤치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젓가락하고 중국 젓가락은 또 중국은 이게 원 테이블이 돼 있기 때문에 길죠. 한국은 끝이 무디지만 일본은 날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사 도구, 또 일본은 도자기를 많이 사용하죠. 도기와 자기, 그 다음에 칠기, 그 다음에 유리, 대나무 이런 걸 많이 사용해서 식사 도구에서 차이가 난다. 또 하나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음식 쓰레기가 없다는 거죠. 한국은 음식 쓰레기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일본은 거의 남기지 않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 차이가 없는 것은 결국 주문식단제나 이런 걸로 많이 그런 제도화 되어 있다는 거죠. 일본의 자연 환경을 이 한국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삼면이 바다지만 일본은 사면이 바다죠. 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태평양 오호츠크의 동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종이 굉장히 풍부하죠. 또 생선 요리가 세계적입니다. 이런 생선 요리뿐만 아니고 일본은 나라가 길고 홀쭉하기 때문에 아열 때부터 한 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이 뚜렷이 나타나고 그 사시사철에 따라서 농산물이 풍부해서 일본은 음식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일본의 음식의 특징 중에는 일본은 과거부터 고기를 별로 안 먹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체격 향상이나 이런 걸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이제 많이 먹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일본 전통 음식에는 사실 고기 부분이 상당히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일본은 오랜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죠. 또 일본의 1700년 경에 일본의 도쿠가와 쯔나요시 같은 경우에는 효류이 아와레모노라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을 먹는 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4발 달린 짐승을 먹는 걸 금지를 시키는 이런 일본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일본에는 육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많이 틀려졌지만 그래서 일본 요리의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식재료를 풍부한 자기네들 식재료를 그대로 이용한다. 프랑스 요리나 중국 요리와 차이점이 뭡니까?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는 굉장히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가공을 많이 하는 거고 일본 요리는 식재료의 그 선도를 그대로 맛보게 하는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또 일본 요리의 특징은 계절 음식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면서 또 거기에 식기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그 사계절 음식 이게 일본 음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미, 오색, 오법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여기에 맞춘다. 오미라는 것은 뭐 이런 게 있죠. 달고 시고 맵고 짜고 떫고 그다음에 오색은 흰색 빨로 파 그리고 오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태우고 생으로 먹고 찌고 뭐 이런 게 이제 5가지 이런 요리법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일본 요리 역사가 우리가 쉽게 넘길 게 아니라 왜 일본 요리 역사를 보면 굉장히 전통이 깊다는 거죠. 간단히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은 옛날에 일본은 불교 역사가 깊기 때문에 쇼진 요리라고 해서 절에서 먹는 그 요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기가 없는 요리죠.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에는 궁중의 귀족들이 주로 먹는 혼전 요리라고 해서 아주 격조 높은 일본의 요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요리라는 게 있죠. 남방 요리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전후에 일본에 들어오는 서양 요리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템푸라죠. 이런 요리가 와가지고 남방 요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일본의 고급 요리라는 것은 카이세키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돌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가슴에 품을 정도로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하고 있다가 손님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내서 하나 종류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계속 음식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걸 카이세키 요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십복구 요리라는 것은 중국식 음식을 일본에 병행하는 거. 그 다음에 후자 요리라는 건 절에서 스님들이 차 마실 때 차의 공복 기간에 식사를 조금씩 하는 이런 요리를 또 후자 요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에 갔을 때 회식이 있을 때 전부 다 같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한꺼번에 놓고 먹는 회식. 우리 한국 같으면 그야말로 회식하는 그 요리죠. 이제 이름은 같은 카이세키지만 이런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요리가 굉장히 전통이 깊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요리 담는 법도 음향 오행설에 의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은 까다로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만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보채거나 요리사한테 빨리 여러 가지 걸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불만을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젓가락 사용 시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상대방과 반드시 어떤 물건을 같이 집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화장터에서 유해를 젓가락으로 같이 집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에서는 상대방과 같이 어떤 물건을 같이 집는 건 아주 금기사항이죠. 그리고 모든 음식은 자기가 먹을 것은 일단 자기 그릇에 가져와서 먹는 것. 요즘 한국에도 이런 게 많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런 게 한국인의 주의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또 식사할 때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신인 공식이라고 그래서 신이 먹는 음식을 인간이 같이 먹는다. 이런 뜻으로 신인 공식이라 해서 굉장히 밥 먹는 시간에 굉장히 성스럽게 본다는 것. 이건 불교와 유교 영향이 같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메이지 이후에는 약간 틀려졌지만, 그래서 식사할 때 지금 대부분 식사할 때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다다키마스 먹겠습니다 하고 식사 끝나면은 고치소 사마데시다 잘 먹었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고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법, 젓가락은 반드시 뒤섞거나 찌르거나 더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손에다 들고 먹는 거는 완전히 이렇게 금기되어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칠기나 도자기이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이걸 손에다 들고 젓가락으로 먹는 이런 풍습이 일본에 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3일 정도 일본 음식을 먹으면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일본 음식 곳곳에 한국 음식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가지고 대부분 일본 여행 갔다 와서 한국에 오면 김치찌개나 이런 걸 먹으면서 풀죠, 보통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일본은 이렇게 자기의 전통 음식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발전시켰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가장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일본 요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도 이런 김치나 불고기 이런 걸 고급화시켜서 한식 세계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일본 여행 갔다 오시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본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